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그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S90 T8 리차지 모델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 녀석 굉장히 크기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에 따른 굉장히 강력한 힘도 탑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잘 갖췄습니다. 이 녀석도 어떤 매력과 장점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볼보 S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간단한 실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볼보 차의 디자인 맞습니다. 그냥 이 차가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디자인 포인트 정도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 토르의 망치, 주간주행 등 역시나 길게 잘 빠져 있고, 저는 볼보 차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크롬을 너무 잘 사용을 했어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 약간 촌스럽고 그냥 화려해 보이기만 할 뿐인데, 볼보는 굉장히 적재적소에 강약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툼한 크롬 도금을 전체 다 큼직하게 둘렀죠. 그리고 요 세로형 핀, 아이언 마크의 대각선 라인까지도 크롬의 양이 상당합니다. 반대로 범퍼라든지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는 또 얇은 크롬 도금을 탑재를 해 놓았죠. 보통 고성능 차나 또 젊은 소비자분들께서는 크롬 죽이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녀석은 대형 세단입니다. 이 타기층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의 이 크롬을 과감하게, 그리고 때로는 약하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 놓는 이 모습이 훨씬 더 이 차의 분위기가 더 잘 어울리고 고급감을 높이기에도 충분하죠. S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차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옆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크고 길고 거대합니다. 실제로 길이 5m를 훌쩍 넘고요. 앞뒤 바퀴 사이 거리, 휠베이스도 3m를 가뿐히 뛰어넘죠. 단편적으로 우리 현대기아차 공간 잘 빼기로 소문났잖아요. G80보다도 큰 사이즈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2열에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실내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 일단 휠 굉장해요. 20인치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유광 블랙, 그리고 굉장히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으로 얇게 잘라놓은 모습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 포트가 위치해져 있죠. 바로 앞바퀴 뒤 팬더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기 딱 열면 별도의 완속 충전 깔끔히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기름통은 조수석 쪽 뒤에 팬더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크기의 사이드미러, 도어 손잡이 모습도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 크롬 도금 가장 끝단에 리차지라고 별도의 음각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와, 지금 이 가을 햇살과 함께 굉장히 펄이 잘 들어가져 있는 이 흰색, 그리고 크롬 도금, 유광 블랙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끈하고 약간 백조를 보는 것처럼 매우 우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는 이렇다 할 특징은 보이지 않습니다. S90 워낙 나온 지도 꽤 됐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디자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렁크 정 가운데 볼보 레터링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참고로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 안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살짝 굴곡을 지어 놓아서 그림자라든지 조금 더 입체적인 모습을 잘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 테일 램프는 요즘 차치고는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디귿자 형태로 꺾여져 있고, 그나마 달라진 부분 바로 요 배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T8 AWD 리차지, 이렇게 흰 색깔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범퍼 디자인도 단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단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표현해낸 뒷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볼보 S90 T8 리차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 구성도 이제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너무나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 볼보의 패밀리 룩을 잘 따르고 있죠. 그나마 이 녀석은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소재에서 조금 더 고급감을 높이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도어 패널이라든지 이렇게 대시보드 쪽을 자리하고 있는 별도의 우드, 굉장히 두툼하게 상당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투톤 컬러의 느낌도 정말 좋고요. 유광 블랙도 적재적소에 잘 넣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패널을 구분짓는 은색 느낌의 장식, 이렇게 띠를 둘러서 상당히 화려한 맛도 잘 전달해 주고요. 센터 터널로 오면 역시나 전부 다 유광 블랙을 덮었고요. 오레포스 별도의 크리스털 변속 레버까지도 고급감을 매우 높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볼보 차를 상징하는 굉장히 감성 품질을 높여주는 요소가 있죠. 바로 여기 정 가운데, 요거만 봐도 이쁜데 여기 도어 패널의 스피커 커버를 보면 야, 끝장납니다. 단번에 봐도,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차의 실내에 딱 앉아도 단번에 야, 이거 고급차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능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실제로 이 바워셈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차 안에 무려 19개의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 출력만 1400W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말 그대로 차 안을 콘서트 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그죠?
바우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이 주는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여유롭게 그리고 쾌적하게 고급스럽게 이동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멋있는 실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요소도 살펴볼게요. 먼저 풀 디지털 계기판. 솔직히 계기판의 화면의 그래픽이라든지 구현 과정은 좀 밋밋합니다. 조금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신 여기 정 가운데 센터 페시아 모니터 세로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제공한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T맵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 음성 인식률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주행 중에 차 안에 각종 기능들을 웬만하면 다 음성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 일단 깔끔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조작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죠. 충분히 디지털 요소로도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센터 콘솔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여기는 몇 가지 흠이 있는데, 일단 딱 열었을 때 높이가 정말 낮아요. 그래서 물건을 수납할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는 폼을 왜 파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차키노우라고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차키노우라고 놨구나. 차라리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깊게 뚫어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심지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놓을 공간도 보이지가 않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 콘솔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단점을 찝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편입인 안전 품목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마사지 시트, 열선 통풍,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운드 시스템 전체적으로 뭐 흠잡을 곳은 전혀 보이진 않네요. 네, 볼보 S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열에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은 1열보다 2열이죠. 2열에서의 만족감이 너무 좋습니다. 독보적이다 또는 압도적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싶을 정도인데, 일단 무릎 공간이 말도 안 되게 길어요. 그만큼 이 다리를 꼬고 앉아도 될 정도의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단답게 머리 윗공간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죠. 야, 이 광활한 스페이스만 놓고 보더라도 이 차는 벌써 게임 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오너로서 자부심 뿜뿜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나, 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고, 편의민 안전 품목 도 알차게 다 들어있어요. 일단 4존 에어컨을 제공하기 때문에 2열에서도 각각 독립식 공조장치, 그리고 바람색이라든지 열선 통풍 기능도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열면 별도의 USB-C 타입 단자 2개, 12V 소켓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가운데 턱은 살짝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딱 내리면 이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해냈네요. 컵홀더가 위치해져 있고 별도의 또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죠. 이 부분도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1열 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 콘솔에 조금 인색하기는 합니다. 뭐 이게 어쨌든 굉장히 널찍한 별도의 팔걸이를 제공한다라는 점, 그리고 송풍구는 B필러에 위치해져 있고요. 바우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 여기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이게 뭐라 그럴까, 잿더리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잿더리가 굉장히 작게 위치해져 있어요. 요즘 잿더리 있는 차 많이 보기 힘든데 굉장히 독특하게 또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만큼 이 녀석은 플래그십을 지향한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전자동으로 햇빛 가리개까지 쫙 올라가 있죠. 여기에 뒷좌석 선블라인드와 함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특히 조수석 뒷좌석 이 상석 자리에는 버튼이 무려 4-5개가 위치해져 있거든요. 이는 곧 이 녀석은 쇼퍼 드리븐의 가치로도 충분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거 시트예요. 시트. 볼보 시트는 워낙 유명합니다. 장거리 운전에서도 허리가 아프지 않고 몸을 굉장히 잘 잡아준다라는 거 정말 수십 년 전부터 볼보 많은 또 오너들 사이에서 평이 좋았거든요. S9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트의 퀄리티,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좌감, 특히 이 가죽에 굉장히 부드럽게 체형을 잡아주는 이런 느낌이 진짜 끝내줍니다. 전체적으로 시트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다양한 편의 기능을 누리면서 여유롭게 이동을 하는 진짜 이 사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2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보 S90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동으로 쫙 열리죠. 네, 이 녀석 정확한 제원표상 수치는 436리터를 제공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추가가 되죠.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교해서. 그래서 이 바닥면에는 솔직히 수납할 공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2열 폴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길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크게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안쪽으로 깊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다분히 대형 세단이 줄 수 있는 모습을 잘 표현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감의 퀄리티도 좋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별도의 이렇게 충전 포트를 보관할 수 있을 만한 트레이를 또 마련을 했다라는 거, 흔들리지 않게 굉장히 센스 있고 섬세한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볼보 S90
T8 리차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녀석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끝내주거든요. 스포츠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숫자들로 꾸며져 있는데 주행 느낌 어떤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볼보 S90 T8 리차지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녀석 재원표상 숫자 기가 막힙니다. 직렬 4기통 2.0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고성능 전기 모터 배터리까지 얹어지고요. 그 결과 시스템 최고 출력이 462마력, 최대 토크 72kg 포스미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4.8초면 끝이 나죠. 기본적인 엔진만으로도 313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한데 여기에 전기 모터, 배터리까지 얹어서 462마력, 플래그십 세단에 462마력. 잘 상상이 안 가시죠? 그만큼 무지하게 빠르고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 흐름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특유의 느낌만을 잘 전달해 주고 뭐 그렇게 뭐 과격하거나 아니면 역동적이거나 튀어나간다는 느낌은 받기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보면 이 차의 본성이 깨어나죠.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이에요. 지금과 같이 속도를 조금만 높여볼까요? 와, 이 뻗어나가는 느낌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진짜 빠르다. 무언가 머리가 퉁 하고 치면서 몸이 시트 안쪽으로 파묻히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막 자극적으로 튀어나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높게 올라가져 있거든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에 A부터 B 지점까지 우다다다다 가는 게 아니라 훅 하고 건너뛰는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훨씬 높은 곳에 속도 바늘이 찍혀 있다. 그만큼 정말 이성의 끈을 잘 부여잡고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속 페달을 쭉 밟다가 일정 로직 부분 이상이 딱 넘어가면 그 누가 봐도 운전자 단번에 느낄 수 있어요. 전기 모드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구나, 전기 모터의 힘이 한 번에 확 보태주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 포인트 영역 지점이 있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영역을 한번 딱 뛰어넘으면 완전히 초고속의 스피드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말이에요. 와, 진짜 빠르네. 볼보가 말하는 고성능은 독일차 브랜드의 성격과는 또 다릅니다. 그 정도로 또 다른 재미의 영역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인상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 분명히 쇼퍼 드리븐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충실히 수행하는 다른 플래그십 세단인데 462마력 진짜 온전히 경험을 하네요. 볼보의 손길이 거쳐진 또 다른 고성능 운전의 즐거움, 놀랍습니다. 이제 앞에 차들도 많아졌고 살짝 숨고르기를 들어가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톱니바퀴 모양 버튼을 눌러서 설정, 주행에 들어가면 나름의 주행 모드 그리고 배터리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볼보차의 주행 모드가 있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이제 다양한 기능 그리고 버전의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크게는 하이브리드, 파워, 퓨어, 컨스턴트 AWD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배터리 사용 역시 자동 유지 충전 깔끔히 영역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 차를 다룰 때 쓰는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역 맞습니다. 출발 감속 시에는 전기 모터의 힘을 빌리다가 일정 속도 그리고 아까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속도를 내고 싶을 때는 전기 모터, 배터리까지 온전히 다 힘을 뽑아내죠. 각각의 과정이 이질감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진다라는 점은 분명히 마음에 들고요. 파워 모드에 놓으면 기가 막히죠. 아까처럼 정말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반전 매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퓨어는 마찬가지로 차량과 배터리, 전기 모터만을 이용해서 특히 순수 주행거리의 경험을 늘리는데, 그리고 이 순수 전기차 코스프레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드예요. 아무래도 도심 속 출퇴근길이나 막히는 길에서 가다서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데서 쓰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스턴트 AWD, 이거는 견인력에 최대한 힘을 맞추는 거예요. 뭔가 출력이라든지 이 강한 힘을 오로지 내 바퀴 접지에 끌어올려서 조금 더 노면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할 때는 무척 유용한 모드가 되겠죠. 나름 간단하게 딱 네 단락으로 구분을 지어 놓았고, 이렇게 각각의 영역 모드마다의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기 때문에 저는 무척 마음에 드는 하나의 이 세팅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도 한번 볼게요. 자동 유지 충전 각각 하나하나 다 써봤는데, 자동 상태에서는 역시나 뭐 가장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특히 이 유지를 눌렀을 때 저는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도심 속에서는 전기 모터, 특히 퓨어 모드로 순수 전기 주행을 하다가 지금과 같이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를 만났을 때는 자동 모드로 놓고 또는 충전으로 놓으면서 배터리를 최대한 채웁니다. 그리고 다시 도심이나 국도 아니면 무언가 가다서다 막히는 길에서는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연료 효율은 말도 안 되게 높아지겠죠. 이렇게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다라는 점도 정말 좋습니다. 배터리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트렁크 아래에 굉장히 커다랗게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18.8kWh 나름 꽤 준수한 용량을 갖추고 있어요. 그 결과 이 완충을 했을 때는 59km 갈 수 있다라고 뜨는데 아니에요. 환경부 인증 수치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완충을 했을 때 계기판상 딱 떠 있을 때 72km, 73km 갈 수 있다라고 떴고요. 물론 처음에 에어컨을 좀 켜고 조금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니까 뭐 한 69km까지 떨어지는 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흐름에 맞춰서 서울 시내에서 지금 경기도 화성까지 딱 빠져나올 때까지 단 한 방울의 기름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화성에 내려와서 테스트를 한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특히 파워모드 해놓고 열심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경우에서는 기름을 좀 쓰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일반적인 도로 조건에서 이 차량을 굴린다, 웬만한 수도권 출퇴근길에서는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충전만 열심히 한다면 그냥 전기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름 넣을까 말까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배터리 용량을 바탕으로 70km는 거뜬히 간다라는 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줄 수 있는 정말 큰 매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S90TA 리차지만의 또 하나의 강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승차감. 그 중에서도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 이따가 가격 얘기도 하겠지만 이 가격에 에어 서스펜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놀랬고요. 한편으로는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 그 세팅이 주는 부품이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던 뭐 WC 본이라든지 그저 그런 멀티링크라든지 평범한 서스펜션 세팅과는 다른 에어 서스펜션만이 줄 수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이 있습니다. 완벽히 구현을 해냅니다. 물론 레인지로버나 S클래스처럼 기존의 이 에어 서스펜션을 바탕으로 자기네들만의 노하우로 똘똘 뭉친 승차감에 올인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플래그십과 비교해 놓고 보면 그 정도로 완벽하다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에어 서스펜션 이 부품 자체가 주는 매력 그리고 승차감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거 가격 생각하면 에어 서스펜션 넣어준 거 정말 칭찬합니다. 볼보 S90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외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반응은 무난합니다. 무난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림 크기도 제법 좀 큰 편이기도 하고요. 물론 손에 쥐는 맛은 좋지만 빠르게 달리면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아니면 고속 코너에서 한 번에 감아 돌아 나갈 때는 확실히 조금 더 소프트한 세팅에 맞춰져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제동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일정 흐름에 맞춰서 정속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끊었다 밟았다 엔진 브레이크도 잘 간격을 두고서 세팅은 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다서다 막히는 길, 특히 뭐 횡단보도 아니면 신호등을 만나서 급히 정지 상태 제로까지 속도를 낮추는 그 과정에서의 회생제동이 딱 넘어가는 그 과정이 살짝 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리면서 자연스러운 제로까지 만드는 그 정지 궤도의 이 담력을 좀 익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는 살짝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의 이질감은 확실히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제동력을 빼면 솔직히 전체적인 주행 퀄리티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는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출력을 바탕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줄 수 있는 이 쇼퍼 드리븐의 역할로도 잘 수행을 해내고요. 스티어링 휠 세팅이나 전체적인 하체 감각까지도 독일 차들과는 완벽히 다른 정말 볼보만의 그림을 잘 그려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주행 퀄리티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보 S90 T8 리차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8,6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볼보의 세단 라인업 중에 정말 비싸죠. 야, 이 가격 맞나?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라이벌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또 매력적입니다. 오히려 가성비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이거든요. 실제로 이 고효율, 연비를 놓고 봤을 때 벤츠 E클래스 E220D라든지 아니면 BMW 523D 엑스드라이브 이 녀석도 지금 4륜구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 놓고 봤을 때 그 녀석들보다 이 S90이 한 200~300만 원 정도 더 비싼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20D나 523D가 다 8천만 원대 중반을 향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녀석들은 글쎄요, 출력이 200마력이 채 되지 않습니다. 190몇 마력 정도 되는데 이 녀석은 지금 400마력을 훌쩍 뛰어넘죠.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좋은 부품 에어 서스펜션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 크기도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녀석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월등히 크죠. 이처럼 동일한 조건을 놓고 봤을 때 글쎄요, 저라면 비슷한 가격대에 확실히 이 녀석이 조금 더 가격 대비 이 구매 가치 그리고 구성이 좀 더 풍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약간 사기 캐릭터처럼 상당한 매력을 품고 있는 볼보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 S90, 그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리차지를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